결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그려놓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 이상형도 생각해놓고 네. 보석을 찾는 걸 결혼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결혼은 원석을 만나 그 원석을 나로 하여금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힘드신 모양이에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려고 해봐요.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석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살아봤는데 보석이 아니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원석을 만나 그 원석이 나로 하여금 보석되어 간다라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면 결혼은 정말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네. 나 또한 원석으로 만나 내 아내를 통해 네.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만나서 서로를 조금씩 깎아가면서 보석을.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예쁘시나요? 깎아지죠. 얼마나 더 이야. 빛날까 기대가 이제 돼요. 그래요. 이 연예계 인꼬 부부로 유명한 현정혜영 부부가 SBS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부부 관계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다듬고 보듬으며 발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원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오늘은 그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인 칭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지속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울 때도 칭찬이 정말 중요하듯이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는 데도 칭찬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도 변화하지만 칭찬을 하는 사람도 변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할까? 뭘 부탁하면 왜 꼭 손이 2번 가게 할까?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미운 점을 꼬집는 것보다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생기네 라고 한다면 부탁을 듣고 행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에게 100%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은 나 자신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내가 다시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보다 직접 느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부탁을 하고 상대방이 내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은 같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현저히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솔직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해야만 서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가 아닙니다. 나의 장점도 단점도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일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상대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결혼까지 결심한 사이라면 상대방의 결점이라고 보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외모 관리, 생활 습관, 말투, 인간관계 등 충분히 대화로 맞춰나갈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영역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전보다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관계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들더라도 우리 아내 예쁘다, 내 남편 멋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객관적인 평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보듯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이 상대를 예쁘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다 보면 상대방도 예뻐 보이고 멋있다, 멋있다 하다 보면 멋있게 보입니다. 살 빼라, 똥배 나왔다 지적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할 것 같나요? 그런 말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마음이 동해야 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만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가 살고 콧대가 높아져서 나쁘게 행동할 것 같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상대에게는 나도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칭찬을 듣다 보면 그 칭찬에 더욱 더 부합해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예쁘다, 멋있다 하다 보면 더 예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여러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상대방과 점점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굳어져 대화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구나 느껴 이혼을 결심하거나 외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같이 있어도 더 이상 서로 다정하게 대하지 않고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같이 있어도 답답하기만 하고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처음에는 간단합니다. 사소하게 속상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쌓이고 쌓여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원수 같다가도 오늘은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서운한 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도 장점을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신랄 같은 장점이라도 그 부분을 훨씬 더 좋게 보고 크게 보려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세상 어느에도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춰가고 배려하면서 꼭 맞는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아껴주세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비로소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한테 지속적으로 섭섭함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섭섭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밉게 보일 때, 그럼에도 억지로 칭찬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이가 평소에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칭찬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다정한 말을 한번 건네는 것, 그 행동이 부부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 힘을 믿어보세요. 배우자의 반응이 시원찮다고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보석을 만드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꾸준히 들여다봐주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도 있듯이 평생의 동반자로 결심했던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곧 내 삶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부부들도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번 실천해보세요. 전혀 애정어린 기류가 없던 사이라면 잘 잤냐고 묻는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다정하면 그날 하루가 기분 좋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아침을 챙겨줘서 고마워.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일하고 와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면 고마울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일이 아니어도 고맙다고 하다 보면 집안이 화목해질 것이고 천천히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점차 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신만의 부부 관계 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스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